근데 어제 탈당 선언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탈당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죠. 이현주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직접 입장 들어보죠. 이현주 의원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얘기부터 여쭤봐야겠죠? 왜 탈당을 결심하시게 됐는지. 네, 고민이 참 많고 힘들었는데요. 예. 가능하면, 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정치하게 된 계기가 어떤 예전에 어떤 정부에 의해서 종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아버지 부도로 굉장히 경제적 빈곤, 이런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고요. 또, 예. 이런 어떤 빈곤과 가난, 또 양극화, 이런 각종 불합리, 이런 걸 해소하는 정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한 재선이지만 한 5년 정도, 의원을 경험을 해보니까, 이 정치가 사회 갈등을 조율하고 해소한다기보다는 극단적 대립을 통한 반설기에 좀 안주한다던가,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그만 싸우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좀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이번 국정농단 이후에 대통령 탄핵까지 가지고 온 어떤 국민들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그런 한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갖고 또 가고자 했던 그런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많은 옛 동지들하고 같이 이번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제 소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 동지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그죠? 같은 당에 네. 있다가 이제 나오신 분들이니까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역으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새로운 정치 질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 모양이네요. 그죠? 네, 노력하시겠지만 저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예.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문자 폭탄도 받으셨죠? 네,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는 우리가 이제는 근절해야 할 정치적 폐해고, 그것은 안철수 후보도 앞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모도 우리가 있지만 어떤 아주 열렬 지지층에만 의존하는 정치, 그리고 우리가 이 적과 아군을 나눠서 자기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적으로 몰고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경제나 외교 안보나 이런 어떤 지나친 이분법적인 그런 정치로는 정말로 이 미래가 정말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특정 정당에 있어서 주류 세력 오너 이런 쪽이 되면 아무래도 패권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것은 정치의 어떤 속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지도자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또 여러 가지 또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사실은 정부를 구성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비록 작지만, 물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문제의식이 심각해서 새로운 정치 하겠다고 뛰쳐나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뭔가 새로 좀 시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어떤 협치,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 시기적으로 참 절묘한 시기였다. 탈당 이 선언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일반 탈당, 그러니까 뭐 일반 탈당이라기보다도 다른 탈당의 경우보다도 지금 상당히 그 대선이 막 뜨거워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탈당을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본인의 결단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또 상당한 의미가 이 충격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시기적으로는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어쨌든 뭐 그래도 그 당의 어떤 대선 후보 결정 과정, 그래서 그 결정된 후보가 또 다음 정부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저는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특정 후보 지금 이름을 거명하기 그렇습니다만 뭐 좀 돕기도 하고 했는데 뭐 타이틀은 제가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것이 이제 좀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경선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아주 심각하게 취급되지 않았어요. 뭐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사전 투표 결과 유출된다든지 일종의 부재자 투표 결과 중간에 유출되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같은 것을 지도부로부터 듣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계속 있게 되면 대선 국면에서 어쨌든 당의 일원으로서 선거운동을 국민들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수긍이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더 본격화되기 전에 선대위가 구성되기 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이 문자 폭탄 때문에 이렇게 좀 결심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그 요인이 되지 않았나 결심하시는데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뭐 결정적인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뭐 정치하면서 온갖 일들을 다 겪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좋은 영향은 안 미쳤을 겁니다. 뭐랄까요. 그냥 안 그래도 그런 막 고민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떠날 때가 됐구나.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그게 딱 오면 굉장히 질린달까 이런 건 있습니다. 정말 그냥 단순하게 반대의 의견을 표시한다든가 이런 거면 그냥 읽어보기도 하고 할 텐데요. 뭔가 편집증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욕설이라든가 그리고 정말 괴로운 게 뭐냐면 차라리 다른 지지자로부터 듣는 것은 괜찮은데 당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당의 아주 핵심 조직인 것 같은데 뭔가가 그런데 그분들이 당 내에 비판 세력들에 대해서 그렇게 일종의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근절해야 될 부분이다.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다른 비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추가 탈당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당내 여러 이제 패권 문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대선에서 뭔가 이렇게 책임져야 하는 그런 문제. 우리가 이번 박근혜 탄핵을 안 받으면 그런 생각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당이고 그냥 선출됐으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요. 그냥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당시에 다 동의해서 선거운동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괴로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꽤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게 탈당까지 결심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비난과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사실 뭐 하루를 정치하더라도
자기 그냥 생각대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 결행하실 분이 몇 분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있기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죠? 뭐 고민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고민하시는 분들 대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글쎄요, 뭐 그냥 몇 분일 대충만. 것 같은데요. 네, 몇 분이요? 네. 근데요, 지금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전 대표를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칭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국민의당도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를 가진 정당이고 이현주 의원께서 들어가시면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 당이 들어가게 되는 꼴이 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반대 세력이니까 적폐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예. 관점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아하. 생각을 하고요. 물론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지고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만 네. 그 어떤 그 자기의 상대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적폐이라면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네. 우리가 정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또 통합이 돼야 예. 해결이 됩니다. 반대가 너무 심하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 반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적폐라면 네.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됐고 또 그런 면에서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만 예. 또 그런 비판을 하면 또 문자 폭탄을 받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또 오겠네요, 오늘. 네, 오늘도 많이 올 겁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예. 요새 근데 이게 어쨌든 대선이 가까울수록 네거티브도 많이 나오고 이러고 아마 문자 폭탄 또 받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뭐 그 결정이 잘했다 못했다는 나중에 역사가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근데 앞으로 어쨌든 일단 결정을 하신 거니까 네.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면 또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과 얘기 나눠봤고요. 신율의 출발시 아침 1부